직장 외 소득으로 월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금액입니다. 만약 월 1,000만 원을 안정적으로 세팅해 놓으면 사실 직장에 다녀야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자산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현금 흐름도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인이 어떻게 월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과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월급과는 별개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야 합니다. 그 자산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과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과 비트코인은 레버리지 활용도 어렵고 변동성이 너무 크고 어려워서 추천을 잘 안하고 부동산을 하라고 권장합니다. 만약 월급 외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충분한 자산을 만들었다면 이제 월급 외 현금 흐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기업 월급을 받으면서 투자만 잘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는 있지만 회사를 계속 다닌다는 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유를 얻진 못합니다. 만약 나는 회사 다니는 게 스트레스도 없고 상관없다는 분들은 논외로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그만하고 내가 잘 할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게 아닌 결국엔 내가 내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일하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회사를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월급 이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 자산으로 현금 흐름 만들기, 두 번째로는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써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세 번째로는 사업을 통한 현금 흐름 만들기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상황을 고려해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월세를 주거나 주식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에는 시세차익형 투자가 있고 수익형 투자가 있습니다. 시세차익형 투자는 부동산으로는 갭 투자와 같이 전세를 끼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의 금액만 넣어두고 나중에 부동산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수익형은 상가와 원룸형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놓고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형 투자의 장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익형 상품에 투자해서 매달 300만 원 정도 현금이 나오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수익률 6% 기준으로 약 6억의 내 돈이 있어야 매달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요. 사실 말이 6억이지 이 정도의 금액은 엄청 큰 금액입니다. 내가 6억이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매달 300만 원 받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각각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투자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하는 건 추천하지 않고 처음에는 시세차익용 부동산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수익형 상품에 투자해도 되는 사람은 이미 나의 명의로 부동산이 2주택이 있어서 더 사는 건 양도세와 종부세의 부담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은 주택수를 늘리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세팅해 시세차익용 투자가 완성된 상태에서 돈이 남는다면 수익형에 눈을 돌려도 됩니다. 저의 경우 상가를 매수해서 대출을 끼고 수익률이 10%가 조금 넘는데요. 이 상가에 저의 돈은 1억 4천 정도 들어가 있고 월세는 순수익 150만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가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세금 계산서 끊어주는 5분 정도의 시간만 투입하면 돼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가를 통한 현금 흐름을 만들 때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무서워하는 공실입니다. 만약 상가가 공실이 되면 대출 이자는 물론 관리비까지 내가 내야 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나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됩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료가 깎일 수도 있고 부동산 중개료까지 줘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크게 걱정은 없는데요. 바로 인테리어를 꽤 많이 하고 들어와서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임차인이 쉽게 나오지 못하고 만약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도 권리금을 받기 위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갈 것입니다. 또한 4, 5천 세대 독점인 업종이라 장사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에서 임차인이 나간다면 제가 직접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상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자산으로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면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 문제라고 하실 텐데요. 월급을 모아 시세차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월급 소득과 시세차익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고 또 월급 소득과 시세차익금과 수익형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로 다시 새로운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방식으로 하고 있고 확실히 예전보다 돈이 쌓이는 속도가 빠르고 이제 그 돈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써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직장의 근무 시간 외에 내 노동력과 시간을 써서 배달 알바를 한다거나 대리기사를 한다거나 파트타임 편의점 등을 하는 노가다 형태의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직장의 근무 시간 외에 집에 와서 사업의 밑바탕이 될 만한 일을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을 해서 유통 마진을 얻는 방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내가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쏟는 만큼 돈이 나와서 지금 당장은 훨씬 효율적이고 벌이도 더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식은 지금 당장은 내가 아무리 노동력과 시간을 쏟아도 하루에 10,000원 벌기도 힘듭니다. 만약 하루에 4시간씩 일해서 10,000원을 벌면 시급 2,500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방식은 그때그때 일을 하면 돈은 벌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배달을 많이 할수록 더 빨리 배달할 수 있는 노하우는 생기겠지만 아무리 빨리 배달을 해봐야 버는 돈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합니다. 만약 내가 배달 대행 업체를 차리기 위해 배달을 경험해보는 건 제외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집에 와서 유튜브와 블로그를 한다면 지금 당장은 돈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확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유튜브로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나를 알리고 나중에 강의나 제품을 판다고 하면 하루에 10,000원의 100배인 100만원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나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키운다는 방식이나 나의 실력을 키운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광고 수익이나 전재책 수익, 유통 수익은 부가적으로 조금씩 딸려온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나의 사업 수단을 만들고 사업을 하기 위한 실력을 길렀다면 사업 소득을 만들면 됩니다. 이제 최종 단계인 사업을 통해 현금 흐름 만들기 단계에 왔습니다. 이 상황에도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건 힘들기도 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만약 사업이 잘 안 돼도 내가 아쉽진 않은 상황인 건데요. 월급이라는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힘들겠지만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다니는 시공간적 제한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만약 유통사업을 한다고 하면 출근 전, 퇴근 후에 위탁 판매 형태로 할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문 처리나 CS 대응 같은 업무를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원을 고용해서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은 대응을 위임할 수도 있고요. 이 외에 무형의 지식 사업을 하고 싶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지식 상품을 플랫폼에 올려서 나의 시간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내가 시스템만 잘 갖춰놓는다면 나를 복지한 사람을 한 명 키워서 나 대신 컨설팅, 강의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잘 돼서 월급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이 생기면 그땐 이제 회사는 선택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진정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자산 소득은 물론 월급 외에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 외에 소득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자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써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방법을 통해 만든 수단과 실력을 이용해 사업을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 절대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퇴근 후 나의 시간, 주말의 자유시간도 포기하고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분들도 있고 생각은 있지만 실천은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성공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몇 년 뒤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시간적인 제약 없이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현실에 만주하고 계속 회사를 다니면 앞으로 남은 30년은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2년 고생하면 앞으로 40년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일을 60살까지 계속 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미래가 암울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이 직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천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작은 것부터 한번 꾸준히 실천해 나가보세요. 저는 작게 강의를 듣고 스터디를 하거나 블로그 카페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결국 나의 환경을 바꾸고 내가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시도는 해봤는데 꾸준히 못하고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뜻이니 지금 살던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 대신 내가 선택한 길인 만큼 현실에서 불평은 하면 안 되겠죠.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싶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올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